첫 번째 보실 앱은 기업용 앱입니다. 기업용 앱은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전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자체 생산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쇼핑몰을 필요로 할 때 제공되는 기업용 앱입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 기능을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기능은 기업의 연역, 생산하는 제품, 회사의 홍보, 연구 개발 및 인력 채용 등 기업에 필요한 홈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별도의 관리자를 통해 얼마든지 사용자가 그 내용을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쇼핑몰 기능을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자체 생산하는 제품을 품목에 맞게 상품을 진열하고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직접 제품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 결제를 선택합니다. 결제는 3방 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자체 페이를 지원합니다.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을 선택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결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제에 필요한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되어 결제한 내역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또한 본인이 구매한 내역 중 미결제 부분, 미발송, 미수령 부분들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방송 및 VOD 방송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체 생산한 제품을 생방송으로 판매할 수 있고 생방송된 결과를 VOD 방송으로 바꾸어 다시 방송하며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코드나 QR을 붙이기 어려운 상품들, 즉 농상품, 수산물 등의 AR 기능을 이용하여 상품 자체를 인식하게 한 후 바로 쇼핑몰로 연계하여 구매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VR 기능을 이용해서 360도로 실내 공간을 촬영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경우 현장에 고객을 안내하지 않더라도 VR 기능을 이용하여 실내로 보여줄 수 있으며 음식점에서 메뉴나 모임 장소의 실내 인테리어 등을 보여줄 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R 기능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홈페이지, 쇼핑몰 및 생방송 관련 앱을 개발하려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소기업들이 기업 경영과 운영에 필요한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업용 앱입니다. 팔대공릉 앱은 수십만 평 이상의 거대한 상가에 입점한 대형 백화점, 대형 호텔, 음식점, 상가들에게 각각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한 규모의 포털 앱입니다. 단일 업종에 대해 서비스하는 앱은 많아도 각기 다른 모든 업종에 대해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앱은 기가코리아의 특허입니다. 메인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8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8대 공릉이라 합니다. 첫 번째는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를 위한 앱입니다. 두 번째는 백화점에 입점된 음식점들에 대해 서비스하는 앱입니다. 세 번째는 거대한 상가에 입점한 대형마트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앱입니다. 네 번째는 600개의 객실을 가진 큰 호텔의 예약 서비스를 지원하는 앱입니다. 그리고 이 8대 공릉 앱은 자체 페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충전하고 지출할 수 있는 지갑 기능이 들어있으며 별도의 메신저가 내장되어 서비스를 해줍니다. 첫 번째, 백화점 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한 상가 리스트를 각 층별로 볼 수 있고 입주한 상가에서 판매하는 상품 목록도 한 화면에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를 클릭하면 브랜드에 속한 상품 리스트가 표시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상가의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간 때문에 매장에 진열하지 못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상품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8대 공릉 앱은 자체페이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 결제 비밀번호만 입력해주면 되는 간편 결제를 지원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나의 주문 내역에서 구매한 상품의 리스트와 각 상품의 배송 상태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8대 공릉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는 ERP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한 내역을 바로 ERP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매입, 재고관리, 창고관리, 매출 현황 등을 ERP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구매한 내역이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8대 공릉의 두 번째 앱인 외식 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식 앱은 백화점에 입주한 식당에 예약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예약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식당을 선택한 후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약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고 몇 명이 먹을 것인지 예약 인원까지 입력한 후 결제를 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결제가 완료됨과 동시에 예약 현황이 바로 확인됩니다. 또한 식당을 직접 방문 시에는 각 좌석에 비치는 QR코드를 이용하여 메뉴를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이 먹기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먹기는 지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를 게임을 통해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방법은 먼저 친구들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자체 내장되어 있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같이 먹겠다고 동의를 하고 각자 먹고 싶은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하는 게임을 통해서 식사 비용을 지불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룰렛 게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력보다는 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에 진 사람이 식사 비용을 결제하게 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게임을 통해서 같이 먹기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지인들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같이 먹겠다고 동의를 하고 각자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끝났으면 게임을 통해서 지불할 사람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누가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느냐 하는 게임인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임에서 진 사람이 결제를 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동의한 다음에 각자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할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서 슬롯머신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람이 게임에서 졌으므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번에는 골든벨을 이용하여 같이 먹기를 해보겠습니다. 골든벨은 아기의 100일이나 기념해야 할 날에 지인들에게 내가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입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하면 모든 비용은 골든벨을 보낸 사람이 부담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식당의 예약뿐만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같이 먹기 기능을 제공하고 골든벨을 이용해서 어떤 기쁜 날에 지인들과 같이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골든벨도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결제를 하게 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8대 공룡 중에 신선마트 앱을 보겠습니다. 신선마트 앱은 신선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대형마트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입니다. 신선 제품이기 때문에 반경 5km 이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 품목별로 신선 제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에 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송지를 입력한 후 자체페이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기 때문에 결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가 됩니다. 또한 이 앱은 온라인 쇼핑 이외에 오프라인 마트에서 QR을 이용한 무인마트 기능도 지원합니다. 마트 입장 시 본인의 QR을 장비에 인식시키고 나서 쇼핑을 하면서 구매할 상품은 QR을 이용하여 결제를 한 후에 카운터에서 줄 서서 정산하지 않고 바로 나가면 되는 무인마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선마트 앱은 판매되는 상품의 매입, 입고, 출고, 재고 및 판매 현황, 취소 반품 등을 ERP에서 통합하여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구매한 상품을 ERP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콘은 호텔 앱입니다. 호텔 앱은 600개의 객실을 가진 호텔의 온라인 예약과 객실 및 호텔 운영을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호텔 예약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호텔을 선택한 후 마음에 드는 객실을 선택합니다. 예약하기 버튼을 누른 후 예약일자, 투숙 인원을 입력하고 자체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모바일로 룸키가 발급되고 발급된 룸키를 이용하여 객실 및 호텔에 입점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 룸키로 결제한 모든 내역은 ERP에서 실시간 파악되며 체크아웃 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프론트 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무인화 장비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공안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였고 룸키를 발급받아 객실을 이용한 후 체크아웃까지 할 수 있도록 무인 호텔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에게는 편의를, 호텔 측에는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첨단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신저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신저 기능과 자체페이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아이콘, 이미지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현재 위치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위치를 받는 사람은 위치 정보를 내비게이션과 연계하여 나에게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초행길이나 상가에서 손님에게 위치를 알려줄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음성 메시지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음성 메시지뿐만 아니라 실제 음성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국제 전화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상 통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통화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제약은 없습니다. 인터넷이 허용하는 한 무제한의 인원이 동시에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회사나 단체에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홍바오 기능입니다.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내는 쪽에서 보낼 금액을 결정하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이 받는 쪽에 홍바오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럼 받는 사람은 이 메시지를 클릭하여 상대방이 보낸 돈을 받으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선물 홍바오입니다. 선물 홍바오는 돈이 아니라 상품을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선물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받을 사람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상품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자체페이를 이용해서 결제를 완료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메시지가 받는 사람에게 전송이 됩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상품을 택배 또는 배송으로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쿠폰으로 받은 후 상가에서 직접 상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물 홍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상품으로 받기 버튼을 클릭한 후 배송지 주소를 선택하면 며칠 내로 상품이 배송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쿠폰으로 받아 상가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보낼 상품을 선택하고 선물을 받을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에 대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선물 홍보 메시지가 받는 사람의 핸드폰에 나타나고 이번에는 쿠폰으로 받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물 홍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쿠폰으로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선물 받은 상품의 쿠폰이 바코드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상품을 판매한 상가에 방문해서 이 쿠폰을 제시하면 포스에서 바코드를 스캔한 후 이상이 없으면 해당 상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쿠폰을 타인이 카메라로 찍어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쿠폰은 매번 다르게 생성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나의 정보입니다. 나의 정보 중 핵심은 지갑과 포인트입니다. 지갑은 자체페이의 핵심으로 회원가입과 동시에 발급되는 계좌에 충전을 하고 그 입금 출금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상가의 QR을 스캔하여 지불하는 기능과 결제를 위한 나의 지불용 QR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의 정보 우측 상단에 지갑 명세를 클릭하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플러스로 나타나는 것은 입금 내역이고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출금 내역입니다. 이 화면 상단에 지갑 명세를 클릭하면 충전 내역, 지불 내역, 이체 내역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생활 서비스를 클릭하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전화비 등을 지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메신저가 단순히 의사소통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결제 플랫폼 및 상거래 플랫폼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앱은 소상공인 앱입니다. 한국에 700만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앱으로서 1000만 직능인 연합회도 사용하는 앱입니다. 소상공인 협회 산하에는 수많은 종류의 업종이 있는데 이 하나의 앱으로 모든 업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상가용 포털 앱입니다. 메인 화면을 보면 외식, 여행, 숙박, 카페, 디저트, 임의용 뷰티 등 많은 업종의 카테고리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외식의 배달 전용 앱, 여행 숙박용 예약 앱 등 하나의 업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많으나 이처럼 모든 업종에 대해 각각의 특화된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것은 디가코리아의 소상공 앱이 유일합니다. 그럼 외식 업종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식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프랜차이즈, 일식, 중식, 피자, 양식 등 서브 카테고리가 표시되고 그 중에서 먹고 싶은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상가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상가를 클릭하면 해당 상가에서 판매하는 메뉴가 표시되고 주문하고 싶은 메뉴를 선택한 후 결제를 하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 주문 내역은 배달 전문 업체로 전송되고 배달 업체는 주문한 메뉴를 고객에게 배달을 합니다. 배달 완료된 주문권은 지정된 날짜에 해당 상가에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8대 공릉에서 보셨던 숙박업에 대한 예약 서비스, 마트에 대한 판매 서비스, 온라인 주문 서비스 등 해당 업종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 바로 소상공 앱입니다. 이번에는 소상공 앱에서 메신저를 이용한 몰 분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앱이 다른 점은 소상공 앱 내에 내장된 메신저를 통해 쇼핑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쇼핑몰 분양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앱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메뉴가 표시되는데 그 중에 몰 분양 메뉴를 클릭합니다. 나의 친구 리스트가 표시되는데 그 중에서 몰 분양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몰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아이콘을 클릭하면 성공적으로 쇼핑몰이 분양됐다는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쇼핑몰을 받는 사람의 메신저에는 쇼핑몰 분양을 알리는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고 메시지를 클릭하는 순간 쇼핑몰 분양이 완료가 됩니다. 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분양받은 쇼핑몰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면의 우측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몰 분양 메뉴를 선택한 후 마이몰을 선택하면 분양받은 나이 쇼핑몰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체 내장한 메신저를 이용해 간단하게 지인들에게 쇼핑몰을 무제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토 플랫폼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가입과 동시에 홈페이지와 쇼핑몰을 동시에 분양해주는 화면입니다. 아이디와 서브도메인,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하단에 템플릿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홈페이지와 쇼핑몰이 동시에 분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상단의 주소로 홈페이지가 분양되었고 하단의 주소로 쇼핑몰이 분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쇼핑몰이 제대로 분양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쇼핑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여 쇼핑몰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없이 로그인이 되고 쇼핑몰이 정상 작동합니다.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분양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로그인을 통해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 화면 편집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편집 화면이 나타납니다. 편집 화면에는 각각의 모든 개체들이 마치 레고처럼 각각 분리되어 마우스만 가지고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개체는 삽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개체는 삭제를 하며 이미지와 동영상을 마우스로 리사이즈해서 원하는 형태로 편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가의 편집 솔루션을 사용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마우스만 가지고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기가의 편집 솔루션을 사용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마우스만 가지고 쉽게 편집을 할 수 있고 우측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웹서버에 적용하는 복잡한 과정은 편집기가 알아서 처리하여 곧바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양받은 쇼핑몰을 얼마나 쉽게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상품을 배치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기가가 제공하는 편집 솔루션을 이용하면 얼마나 쉽게 원하는 상품을 배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입 시 분양받은 마이몰로 이동한 후 화면 편집을 클릭합니다. 쇼핑몰 페이지가 각각의 모듈로 분해되어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제부터는 마우스만 가지고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필요한 거 집어넣고 글자나 그림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해서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T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러한 작업을 실제 현업에서 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코더가 코딩을 한 후 개발자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기가 편집 솔루션을 이용하면 누구든지 마우스만 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면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진열장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를 마우스를 이용해 화면에 삽입합니다. 상품 케이스 중 가격이 아래에 표시되거나 위에 표시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열장에 마우스를 이용하여 삽입합니다. 상품 케이스에 원하는 상품을 마우스로 끌어다 놓으면 실시간으로 상품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마우스만 가지고 원하는 곳에 직관적으로 상품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어떤 쇼핑몰도 이보다 쉽게 쇼핑몰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기가코리아 쇼핑몰이 유일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이용하여 쇼핑몰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활용해도 되고 휴대폰으로 직접 찍은 사진을 이용해서 편집할 수도 있는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내가 현재 편집하고 있는 이미지 라이브러리로 자동 업로드가 됩니다.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업로드된 이미지를 마우스를 이용하여 삽입한 후 원하는 위치와 크기로 조절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을 이용하여 편집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유튜브 등 여러 동영상 사이트가 있지만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가 편집 솔루션을 이용하여 얼마나 쉽게 동영상을 가지고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 동영상 라이브러리가 표시가 됩니다. 원하는 동영상을 마우스로 본문 영역에 끌어다 놓고 원하는 위치와 원하는 크기로 리사이즈하면 편집이 완료됩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동영상을 이용하여 쇼핑몰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이 완료되면 우측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모든 편집 과정이 완료됩니다. 자동으로 웹서버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상품을 수정했던 부분, 상품을 추가했던 부분, 촬영한 이미지, 동영상 등이 그대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전체 화면에서도 화질의 저하 없이 깨끗한 동영상이 플레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동영상을 이용하여 상품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 무엇보다 홈페이지나 쇼핑몰을 간편하게 관리함에 있어 우리 기가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PC에서
편집한 내용이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도 PC에서 편집했던 이미지, 수정했던 상품, 추가한 상품, 직접 촬영해서 올린 이미지, 동영상 등이 그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영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대단히 정보화 사업을 한다고 농어촌에다가 홈페이지와 쇼핑몰을 나눠만 줬는데 이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고 거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가가 만든 이 솔루션은 하나의 도시, 하나의 국가를 정보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번에는 결제 통합을 하기 위한 미니몰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것은 홈페이지를 단지 마우스만 가지고 쇼핑몰로 전환하는 기능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홈페이지와 쇼핑몰을 별도로 제작하여 운영하는 것은 개발비와 관리 비용을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기가 편집 솔루션을 이용하면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쇼핑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쇼핑몰을 생성하기 위한 메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선 화면 편집 버튼을 클릭한 후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뉴를 관리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의 좌측은 메인 메뉴 부분이고 우측은 서브 메뉴 부분입니다. 메인 메뉴는 샵이라고 생성하고 서브 메뉴는 판매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나가면 메뉴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 생성한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에러가 아니라 메뉴는 만들었는데 본문 내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을 만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본문 편집을 클릭합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보면 모듈 라이브러리 아이콘이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모듈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모듈이란 전문가들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독립적인 단위로 개발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게시판, 갤러리, 가계부 등을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하는 곳은 많은데 개발하는 데 수개월 소요되는 쇼핑몰을 모듈로 제공하는 것은 오직 기가 솔루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우스만 가지고 쇼핑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의 모듈 라이브러리에서 쇼핑몰 모듈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본문에 삽입하면 쇼핑몰이 생성이 됩니다. 우측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나가면 이미 쇼핑몰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핑몰은 생성됐으나 상품이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품은 상품을 보유한 해당 생산자에게 인증을 받으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생산자 계정에서 생산자가 해당 쇼핑몰에게 상품을 판매해도 좋다는 인증을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판매 신청을 한 쇼핑몰의 서브 도메인, 아이디, 그리고 가입 시 사용했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인증을 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나가면 상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연결되어 진열되고 있는데 이게 모양만 쇼핑몰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상품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결제를 하겠습니다. 배송지 정보를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는 찌뿌바오를 이용해서 결제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을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QR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결제가 이상이 없이 진행되면 이 결제 정보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슈퍼관리자 쪽으로 정보가 전송이 됩니다. 슈퍼관리자에서는 입금 확인 즉시 생산자한테 물건을 발송하라고 주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그러면 해당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발송하기 위해서 택배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발송 완료를 하게 되면 지금 지불 상태에서 배송 중이라고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연을 위해서 배송 완료까지 해보겠습니다. 쇼핑몰 마이샵 메인에는 배송 중에서 배송 완료라고 상태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소비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 물건을 받아서 이상이 없을 때는 구매 확정을 통해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0포인트인데 구매 확정을 통해서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매 확정을 한 후 메인 화면으로 가면 포인트가 적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매한 내역이 화면 하단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쇼핑몰로 이동해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선택하여 상품 상세를 확인한 후 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송지 정보를 확인한 후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3방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쭈뿌바우로 QR을 이용해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결제가 이상 없이 완료되면 해당 결제 정보를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슈퍼관리자로 전송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슈퍼관리자에서는 생산자에게 주문 정보를 전송하고 생산자는 해당 상품을 발송 처리합니다. 발송을 위해 택배 정보를 입력하고 송장 번호를 입력한 후 발송 완료 처리를 합니다. 쇼핑몰 마이샵에는 현재 주문한 상품이 배송 중이라고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계정에서 배송 완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샵 메인에도 배송 중에서 배송 완료라고 상태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된 제품에 이상이 없을 경우 구매자는 구매 확정을 하여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가면 포인트가 추가 적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바일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선택하여 상품 상세를 확인한 후 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송지 정보를 확인한 후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3방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결제가 이상 없이 완료되면 해당 결제 정보를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슈퍼관리자로 전송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슈퍼관리자는 생산자에게 주문 정보를 전송하고 생산자는 해당 상품을 발송 처리합니다. 발송을 위해 택배 회사를 선택하고 송장 번호를 입력한 후 발송 완료 처리를 합니다. 쇼핑몰 마이샵에는 현재 주문한 상품이 배송 중이라고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계정에서 배송 완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쇼핑몰 마이샵에는 배송 중에서 배송 완료를 하고 상태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된 제품에 이상이 없을 경우 구매자는 구매 확정을 하여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구매 확정을 하여 포인트가 추가 적립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인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추가 적립돼서 5포인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1포인트, 쇼핑몰에서 2포인트, 모바일에서 2포인트, 이렇게 온라인에서 결제한 포인트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프라인, 포스에서 현금과 카드를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카드를 인식시킵니다. 예, 앞에 보시는 이 포인트 카드는 저희 기가콜에서 제작한 포인트 카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포인트가 117포인트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상품을 스캔합니다. 먼저 현금으로 결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와 같이 8원어치 물건을 사서 56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원카드를 인식시킵니다. 상품을 스캔합니다. 신용카드를 인식시킵니다. 현금 결제와 마찬가지로 8원어치 물건을 사서 56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현금으로 56포인트, 카드로 56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다 합쳐서 234포인트인데 아직 포인트를 통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포인트와 오프라인 포인트가 별개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통합을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통합은 가입 시 발급받은 포인트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나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된 234포인트가 나타나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234포인트가 정확하게 통합되었습니다. 포인트 통합은 처음 한 번만 해주면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오토 플랫폼 내에 SNS 기능을 가진 마이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홈은 블로그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SNS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이런 표시는 각각의 기능을 관리하기 위한 버튼입니다. 첫 번째로 카테고리 관리 기능을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직접 생성해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우측의 카테고리 입력란에 새로운 카테고리 이름을 입력한 후 공개 및 공유 설정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카테고리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테고리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수정하기 위해서 관리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카테고리 설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우측에 카테고리 입력란에 카테고리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원하는 카테고리명을 입력하고 공개, 공유 설정을 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 후 카테고리 설정 화면을 닫으면 카테고리명이 수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테고리 삭제를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설정 화면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카테고리에 글을 쓰고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화면 좌측 카테고리 영역에서 글을 쓰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우측 본문 영역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HTML 편집기와 연계되어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직접 작성해도 되고 본인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글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정보든 연예 정보든 원하는 기사를 간편하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나의 SNS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드래그해서 카피하고 본문 내용도 카피해서 붙여넣기만 해주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 기사를 스크랩할 수 있고
HTML 편집기를 이용해서 직접 자기가 글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플러 찾기를 이용해서 닉네임 또는 이름, 지역 등을 입력 후 친구를 검색한 후 친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친구 목록입니다. 화면 좌측에 있는 피플러를 클릭하면 나의 친구 목록이 나타나며 이름을 클릭하면 홈으로 이동합니다. 다섯 번째는 프로필 관리 기능입니다. 화면 좌측에 프로필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프로필 및 마이홈 인트로 화면을 관리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나의 프로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관리 아이콘을 클릭하면 개인 프로필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프로필 사진, 홍보 문구, 개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프로필 페이지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 우측에 이미지와 동영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에 관리 아이콘을 클릭한 후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이 임시 아이디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설명할 토크에서 사용되는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아이디입니다. 이 아이디는 로그인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것으로 바뀝니다. SNS 마이홈은 쇼핑몰 내에서 상품의 리뷰를 전문적으로 게재할 수도 있으며 소비자 간 상품의 공유를 공유할 수 있고 개인 간 사교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장 서비스입니다. 광장 서비스는 개인 간 또는 가맹점 간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입니다. 여기 보면 가맹점 탭과 개인 탭이 있는데 개인 탭을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 광장 서비스는 SNS 마이홈을 운영하는 이용자 중 우수한 이용자를 선별하여 해당 마이홈을 홍보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이홈을 홍보하기 위한 기능 중 하나에 초대장 기능이 있는데 1회에 100명에게 초대장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받은 초대장, 보낸 초대장은 이메일에 받은 메일, 보낸 메일처럼 초대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고 싶다 친구야는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된 친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신상명세를 등록해 놓으면 나의 오래전 친구가 그 신상명세서 내용을 보고 연락을 해오면 찾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맹점 광장 서비스는 이달의 가맹점, 우수 가맹점 등을 지도와 연계하여 정보를 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맹점의 위치를 웹에 나타내고 가맹점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앱과 연계해서 지역별 가맹점 위치를 상세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가맹점의 그때그때의 이벤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크입니다. 토크 서비스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익명성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미투 운동 등 실명이 밝혀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익명성을 제공하는 토론의 장입니다. 토론 개설자 또는 의견을 게시한 자는 실명 또는 익명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타 사이트에서는 닉네임을 사용하는데 결국에는 닉네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글쓴이가 누군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때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좀 더 자유로운 토론이 될 수 있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토크에서 제공하는 익명성은 로그인 시 매번 달라지는 임시 아이디를 발급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 이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임시 아이디는 이렇습니다. 그럼 다시 로그인해서 이 임시 아이디가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홈 프로필 보기에 보면 새롭게 생성된 임시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아이디를 익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본인의 의사를 마음껏 표현하며 토론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토크입니다. 토크에도 새로 발급된 새로운 아이디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SNS상에서 데이터를 잘못 올려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안 영역과 오픈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료실을 운영합니다. 화면 좌측 부분이 보안 영역이고 우측 부분이 오픈 영역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럼 보안 영역에 실제 파일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보안 영역에 업로드된 파일은 본인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보안 영역에 업로드된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오픈 영역인 라이브러리로 파일을 이동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 영역으로 파일을 이동하면 편집기의 라이브러리에서 해당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라이브러리에서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쇼핑몰 편집기로 이동하여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여 현재 파일을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접 촬영해서 업로드한 파일이 보여집니다. 이제 보안 영역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오픈 영역으로 이동했을 때 편집기의 라이브러리에 이동한 파일이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로 이동된 자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라이브러리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안 영역에 있던 걸 오픈 영역으로 이동했을 때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로 이동된 자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본문 영역으로 드래그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픈 영역으로 이동했던 파일을 다시 보안 영역으로 이동시켜 안전하게 보관하여 보겠습니다. 보안 영역으로 파일을 이동한 후 편집기의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확인하면 해당 파일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료를 보안 영역과 오픈 영역으로 나누어 구분하므로 중요한 데이터를 실수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자료실 서비스입니다. 이번에는 오토 플랫폼 중 상품 관리자를 보겠습니다. 생산자가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이미지가 잘못되었을 때 휴대폰을 이용하여 바로 상품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선 앱을 실행시킨 후 이미지가 잘못된 상품을 선택한 후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합니다. 촬영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한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쇼핑몰 서버에 자동으로 업로드되어 해당 상품 이미지를 교체합니다. 촬영한 이미지 업로드가 완료되면 F5키를 눌러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면 상품 이미지가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가코리아의 오토 서비스는 막연한 오토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여 편리한 오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오토 플랫폼 중에 등급별 가격 정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토 플랫폼에서는 판매원 또는 회원의 등급에 따라 상품의 구매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의 상품을 선택해서 로그인 전의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등급을 가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상품 구매 가격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전의 가격이 18만원인 제품이
로그인 후 얼마로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자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해당 상품의 가격을 확인하면 서로 구매 가격이 달리 표시될 것입니다. 이 아이디로 로그인한 결과 해당 상품의 가격이 11만 7천 원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는 18만 원 상품이 9만 9천 원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1급, 2급, 3급의 가맹점에게 서로 다른 구매 가격을 적용하거나 방문 판매 회사에서 회원 또는 판매원의 등급에 따라 다른 가격 정책을 적용하는데 이미 기가코리아 오토 플랫폼은 그 기능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산 시스템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나 방문 판매업을 하는 회사에서 큰 수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기가 오토 플랫폼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오토 플랫폼 중에 다국어 서비스를 보시겠습니다. 많은 쇼핑몰 사이트에서 다국어를 지원하는데 그러한 서비스는 해당 언어를 서비스하는 별개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링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가코리아 오토 플랫폼의 다국어 서비스는 자체 다국어 사전을 구축하여 하나의 사이트에서 마우스로 언어만 선택하면 바로 모든 것이 해당 언어로 표시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언어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해당 언어로 선택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해당 언어에 맞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트에 모든 것이 영어가 적용돼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어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어로 변경돼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위주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간편하게 언어를 변경하는 다국어 서비스는 기가코리아 오토 플랫폼이 유일합니다. 또한 쇼핑몰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는 회사들을 위해 생산자 계정, 슈퍼 관리자 등도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관리자의 다국어 서비스는 어떤 곳에서도 본 적이 없는 서비스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모든 서비스들은 별도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어 있고 그 통합된 데이터는 ERP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ERP에서 필요한 인사관리, 급여관리, 재무관리 그 모든 기능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트에서 또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상품에 대한 매입, 출고, 재고, 매출 현황 등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5km 이내의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서 예약 시스템, 배송 시스템을 자체 내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도메인입니다. 5G 시대를 맞아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도메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 정부는 숫자로 된 도메인과 한글로 된 도메인을 공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숫자 도메인은 오래전부터 기가코리아가 세계 각국의 특허를 출원하여 사용 중입니다. 예를 들면 700만 소상공인들의 전화번호를 도메인으로 하여 각각의 상점에게 홈페이지와 쇼핑몰 및 ERP를 비롯한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 직능인에게도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공용 도메인 화면입니다. 모든 사용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숫자 도메인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의 숫자를 클릭할 때마다 140개의 숫자가 달리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 도메인은 이 하나의 화면이 358만 4천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숫자에는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거나 각 개인이나 생산자가 판매하는 상품 중 인기 있는 상품이 공용 도메인에 진열되고 판매됩니다. 숫자 도메인에 가입과 동시에 각 개인은
358만 4천 개의 온라인 상가를 구성할 수 있는 마이 도메인을 분양받습니다. 분양받은 마이 도메인의 각 숫자에 외부 쇼핑몰 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직접 본인이 상품을 소싱하여 상품을 업로드한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탭에 기가를 클릭하면 기가코리아가 제공하는 여러 솔루션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숫자 도메인에 가입만 하면 기가코리아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탭은 외부 사이트를 링크하거나 본인이 직접 상품을 소싱하여 카테고리별로 판매할 수 있는 개인화된 영역입니다. 또한 이 각각의 카테고리명은 사용자가 직접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마이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 관리를 클릭하게 되면 각 카테고리 리스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단을 바꾸기 위해서 상단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 바꾸고자 하는 카테고리명을 입력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꾼 그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가코리아로부터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마이 도메인 영역 내의 상품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숫자 및 기가 탭 안에 있는 솔루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입니다. 기가코리아의 숫자 도메인은 숫자를 기반으로 생산자에게는 슈퍼관리자, 생산자 계정, ERP 등을 제공하여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며, 판매자에게는 오토 플랫폼, 8대 국능, 소상공인 플랫폼, 기업용 앱, 결제 시스템, 메신저 등 온라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시스템을 제공하여 좋은 품질의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체 과정은 무인마트, 무인호텔 등 무인화 및 자동화를 지원하여 최적의 운영 환경을 제공하며 회원 등급 및 정산 시스템으로 방문 판매 업체들에게도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기가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숫자 도메인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메인과는 개념을 달리합니다. 특정 숫자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된 개념의 플랫폼인 것입니다. CP 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CP 관리자 로그인 화면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첫 화면은 정보관리 화면입니다. 상단 로그인 정보 영역에는 아이디, 비밀번호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 영역에는 업체 정보, 대표자명, 정산 계좌 정보 등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MD 정보 영역에는 MD 이름, 아이디, MD 수수료 및 수수료율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영역에는 각 업무별 담당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정보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뉴인 매출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일별, 월별로 매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 매출 현황은 어제, 일주일, 1개월 단위로 볼 수 있으며 특정 기간을 지정하여 매출 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일자별로 전체 매출액, 업체 매출액, 기가코리아 매출액이 계약된 수수료 설정에 따라 표시됩니다. 월별 매출 탭을 클릭하면 월별로 매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연도를 지정한 후 상단에 월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월의 매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뉴인 정산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정산한 일자별로 정산 현황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정산 시작 일자, 완료 일자, 마감 일시, 그리고 매출액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우측의 정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정산건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정산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정산에 대한 상세 매출건이 리스트 형태로 표시되고 있어 정확한 정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 관리자는 기가코리아와 컨텐츠를 제휴한 업체에게 제공되는 관리자로서 제휴업체가 매출을 확인하고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동영상 인코딩 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동영상 인코딩 관리자 로그인 화면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첫 페이지는 파일 관리를 보겠습니다. 쇼핑몰과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한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업로드한 서버, 동영상의 스샷, 인코딩 정보,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 및 변환된 파일명, 현재 배포 상태, 업로드 날짜로 표기됩니다. 이때 원 업로드한 영상을 인코딩하였기 때문에 용량은 파일에 따라 최대 5배에서 18배 정도까지 인코딩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환된 파일명을 클릭하면 파일에 대한 정보가 표기되며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와 RTMP 스트리밍 주소를 표시합니다. 좌측 업로드 원본 영상, 우측은 인코딩 완료된 영상이며 관리자에서 원본과 인코딩된 영상을 재생하여 비교하여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뉴인 인코딩 관리를 보시겠습니다. 용도에 맞는 크기와 화질 포맷 등을 지정하여 변환하려는 인코딩 파일의 설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뉴인 사용자 관리를 보시겠습니다. 각각의 사이트에서 필요로 하는 권한과 기능을 관리자 계정에서 생성하여 제공합니다. 동영상 관리자는 직접 동영상 인코딩 관리자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인코딩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각각의 사이트, 쇼핑몰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 등의 API를 통한 자동 업로드 기능을 지원합니다.